네, 오늘은 6강 항상성의 3점 수능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1번 표가는 호르몬 A에서 C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특징 기억에서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세 가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자, A, B, C가 호르몬이고요. 기억 니은 디귿이 특징입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일단 요거를 먼저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볼게요. 특징. 이자에서 분비된다.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두 가지가 해당되죠. 혈당량 조절에 관여한다.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됩니다. 세 가지가 모두. 그러면 일단 세 가지가 모두 동그라미일 수 있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뭐예요? 지금 얘가 기억 니은 디귿인데 얘죠. 기억. 얘가 동그라미고 혈당 조절에 관여한다가 기억일 거고요. 이자에서 분비된다는 두 개잖아.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된다. 인슐린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된다. 동그라미일 거고 이 동그라미를 가진 C가 바로 인슐린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자에서 분비된다. 요게 디귿이겠죠. 이자에서 분비된다. X, O, O 두 개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자에서 분비되지 않는 A가 바로 에피네프린이겠네요. 나머지 B가 글루카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됐죠. A와 B는 모두 동그라미이다. 맞네요. A도 동그라미, B도 동그라미. A는 부신 겉질에서 분비된다. A 뭔데요?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분비됩니다.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데 얘는 부신 겉질에서 나오죠. 그리고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고요. 인슐린 글루카곤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 알 수 있죠. B와 C는 모두 교감신경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된다. B는 뭐예요? 글루카곤, 교감신경에 의해서 촉진된다. 맞습니다. C는요. 인슐린, 땡,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러면 A는요. 에피네프린, 교감신경에 의해서 촉진됩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요. 부신 겉질이니까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네, 호르몬 내분비샘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됩니다. 답은 1번.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호르몬 ABC가 분비되기까지의 경로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내분비샘 기억에서 리을은 갑상샘, 부신 속질, 뇌하수체 전엽, 후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A에서 C는 티록신, 에피네프린, 항이뇨 호르몬 AD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와 B, 동그라미 A, B는 신호 전달 경로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시면 지금 호르몬 ABC가 티록신, 에피네프린, ADH라고 했어요. 보면 어떻게 매칭을 할 수 있을까요? 가에 보시면 내분비샘이 두 개 관여하고 있죠. 얘가 뭐라는 것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 티록신이다. 티록신을 분비하는 니은이 갑상샘이다. 갑상샘에서 어떻게 티록신 분비해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되겠죠. TSH는 어떻게 분비되죠? 네, 시상하부. 간내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되죠. 그러니까 A는 신경이 아니라 호르몬에 의한 분비, 신호 전달 경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 벌써 3개 중에 2개를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 B하고 C 중에 하나가 ADH랑 에피네프린일 텐데요. 지금 차이가 여기 보고 요게 다른 거죠? 하나는 시상하부랑 연결이 돼 있어요. 통해 있고 하나는 시상하부에서 B라는 신호 전달을 통해서 D에다가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네, 시상하부와 연결되어 있는 내분비샘 D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뇌하수체 후엽이고 그러면 호르몬 B가
항이뇨 호르몬 ADH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내분비샘 리을은 나머지, 부신, 속질이고 디귿은 에피네프린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니은, 배설계에 B의 표적기관이 있다. 네, 콩팥에 ADH의 표적기관이 있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요런 게 어렵진 않은데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에서 보면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시상하부랑 뇌하수체 후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3번 보겠습니다. 표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 중 서로 다른 한 부위에만, 어느 한 부위에만 각각 이상이 생긴 환자, 가나다의 혈중호르몬 기억에서 디귿의 농도를 정상인과 비교해서 나타낸 것이래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 중에 서로 다른 어느 한 부위,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는 시상하부가 잘못돼서, 하나는 뇌하수체가 잘못돼서, 또 하나는 갑상샘이 잘못해서 호르몬, 혈중 호르몬 농도가 정상인과 달라졌다는 거죠. 그림은 티록신 분비가 정상인보다 감소한 환자 다의 호르몬 분비를 나타낸 것이다. 네, 환자 다는 티록신 분비가 정상인보다 감소했대요. 그러면은 다 감소했으니까 니은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티록신이라는 거 바로 나오죠. 기억에서 디귿은 각각 티록신, TRH, TSH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음성 피드백 아시죠? 음성 피드백. 티록신이 적게 나오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적게 나오면 티록신이 시상하부를 자극하고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시상하부에서 TRH가 많이 나오도록, 뇌하수체에서 TSH가 많이 나오도록 자극을 합니다. 티록신이 또 너무 많아지면 가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 TRH, TSH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티록신이 많아지면 돌아가서 억제해서 다시 적어지게, 티록신이 너무 적어지면 다시 촉진해서 많아지게, 많아지면 적어지게, 적어지면 많아지게 해서 어떤 일정 범위를 유지하는 것, 음성 피드백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가나다가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 중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고 기억, 니은, 디귿이 티록신, TSH, TRH 중에 뭔지 한번 알아맞혀 봅시다. 다를 볼까요? 다를 환자 다. 티록신이 적게 나와. 그런데 티록신이 적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상하부랑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TRH랑 TSH가 다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얘는 잘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는 문제가 없어요. 다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야? 갑상샘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실제로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RH랑 TSH에 의해서 갑상샘이 계속 자극이 돼. 그런데 티록신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갑상샘종 같은 거에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얘네도 역시 티록신이 많이 안 나오는 거야. 많이 안 나오는데 가 같은 경우는요. 티록신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디귿이 둘 다 잘 안 나와. 원래 티록신이 적게 나오면 얘가 시상하부랑 뇌하수 자극해가지고 TRH도 많이 나오고 TRH가 또 뇌하수 자극해가지고 TSH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가 같은 경우는 둘 다 잘 안 나와요. 무슨 말일까?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긴 거죠.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TRH도 잘 안 나오고 TSH도 잘 안 나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티록신이 안 나오면 시상하부뿐이 아니라 뇌하수체도 자극하는데 그럼 TRH는 마이너스가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정상인보다 감소하면 그냥 마이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오겠죠, TSH. 하지만 정상인보다 적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가 뭐겠어요? 얘가 뇌하수체 이상이 있는 거겠죠? 얘가 지금 나가 뇌하수체 이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뇌하수체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티록신이 안 나올 때 TRH는 많이 나와, 정상적으로. 시상하부는 정상이니까. 그럼 얘가 TRH가 되겠죠. TRH는 잘 나오는데 TSH가 잘 안 나와요. 뇌하수체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나다와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 다 알게 됐어요.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표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음성 피드백을 배웠는데요. 그게 환자의 케이스랑 연결돼서 티록신, TSH, TRH의 양 관계, 그리고 내분비샘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 관계를 관련 짓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기억은 TRH죠. 뇌하수체가 아니라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되죠. 간내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된다. 간은 뇌하수체가 아니라
시상하부에 이상이 있죠. 가에서 다 모두 X에서의 물질 대사가 정상인보다 적게 일어난다. X는 지금 표적기간이에요. 보통 뭐 간이나 그런 데겠죠. 지금 기억니은 이거 가나다 환자 모두 티록신이 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정상인보다 적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2번. 4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는 어떤 사람의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 변화에 따른 체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네, 요런 거 시상하부의 설정점 문제인데요. 한번 봅시다. 가부터 볼게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시상하부에서 A를 통해서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했어요. 피부를 통해서 열이 발산되겠죠.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면 체온이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예요? 체온이 높을 때 이렇게 했어요. A는 뭘까요?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하는 거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되는 거죠. 완화되는 거. 기억, 과정 A는 부교감신경에 의한 조절 아닙니다. 피부 근처 혈관에 관여하는 건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 작용이 완화되어서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면 열 발산이 되고 체온이 내려간다. 네, 다 밑에 보시면 B, 시상하부에서 어찌어찌 해서 TRH, TSH를 통해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열 발생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체온이 올라갈 거예요. 이거 언제 일어나요? 체온이 정상보다 낮을 때, 얘는 높을 때 일어나겠죠. 네, 그리고 나를 볼게요. 나는 아까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 변화, 여기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 이거를 설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를 설정점이라고 표시해요. 그리고 이 점선이 설정점이고 실선은 실제 체온이에요. 여러분 설정점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내 온도를 높일 때, 집이나 교실에서 실내 온도를 높일 때 또는 낮출 때 온도 조절기의 온도를 세팅하죠. 온도를 설정하죠. 네, 지금 36도인데 내가 집을 내 방 온도를 39도로 높이고 싶어. 그러면 아직은 36.5도지만 내가 39도로 온도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36.5도에서 39도로 온도가 높아지겠죠. 한참 있으면 실제 내 집의 온도가 39도로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을 먼저 하면 나중에 온도가 따라옵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시상하부에서 내가 내 몸의 온도를 얼만큼을 하고 싶을지 설정을 해요. 세팅을 합니다. 세팅 온도를 몇 도로 설정을 하면 그거에 체온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 개념 알아두세요. 설정점.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처음에 이 점선이 설정점이죠. 36.5도였다가 시상하부의 설정점을 높였어요. 39도로. 그러니까 체온이 조금 천천히 따라와서 39도가 됐어. 좀 있다가 너무 더워지니까 내 몸에서 설정점을 36.5도로 다시 낮췄어. 그러니까 체온이 시간차가 있지만 따라서 내려가죠. 네, 시간차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설정점을 높였어. 그럼 체온을 올릴 때 일어나는 일들. 열을 발생시키겠죠? 요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비반응이. 그러면 구간 3에서는 어떨까요? 구간 3에서는 설정점을 낮췄어. 그러면 내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열 발산을 높여야 되겠죠? A 작용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2번에서는 주로 B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3에서는 A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정 A는 구간 3에서가 2에서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죠? 네. 과정 A는 열을 발산하는 거야. 열 발산을 높이는 거니까 체온을 떨어뜨릴 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죠. 3번 구간에서. 과정 B는 뭐예요? 열 발생을 높이는 건데 이거는 체온을 올리는 과정. 구간 2에서 1보다 2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선택지. 답은 2번. 그림 가는 6번 볼게요. 그림 가는 호르몬 분비가 정상인 사람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A의 분비와 작용을 호르몬 A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고 콩팥에 작용하는 호르몬 A는 뭐예요? 항이뇨 호르몬 ADH겠죠? 나는 이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물 진짜 많이 마셨네요. 시간에 따른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단위 시간당 오줌의 생성량인지 오줌 삼투압인지 또는 혈장 삼투압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줌 생성량이에요. 이거는 오줌이 얼마나 만들어지냐. 물을 섭취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더니 오줌 생성량이 많아졌어. 당연하죠. 우리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잖아. 그랬다가 오줌 생성량이 많아졌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네, 시상하부는 A,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 ADH의 분비를 조절한다. 맞습니다. 시상하부는 뇌하수체 후엽과 붙어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시상하부에서 ADH 분비를 조절하는 거 맞습니다. ADH는 콩팥에 작용해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주죠. 혈중 A, ADH의 농도는 구간 1하고 2 중에 어디에서 더 낮을까요? 네, ADH는 수분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언제 많이 나와야 돼요? 내 몸의 혈장 삼투압이 너무 높아졌을 때, 짜게 먹었을 때, 수분이 부족할 때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을 많이 섭취해서 오줌량이 많아졌다는 건 뭐예요? 물 재흡수를 안 하고 있다. 1구간에서는 물 재흡수를 안 하고 있다. 그 얘기는 ADH 분비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낮다. 맞죠? ADH 분비 많이 안 하고 있다. 답은 5번. 7번. 그림 가는 자율신경 A와 B를 통한 혈당량 조절 경로를 나는 어떤 동물의 근육세포에서 세포 밖 포도당 농도에 따른 세포 안 포도당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호르몬 X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고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에 하나이며 X는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이다. 네, 생명과학 문제의 특징이 좀 이렇게 기호가 많이 나오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A, B, 기억, 니은, 스몰 A, B 다 있죠? 일단은 라지 A와 라지 B는 자율신경이래요. 앞에가 길어요. 뭐야? 부교감 신경이고 B는 뒤끝이 기니까 교감 신경이겠죠? 네.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이자를 자극하면 호르몬 기억이 나오니까 기억은 인슐린. 교감 신경이 이자를 자극했을 때 호르몬 니은이 나오니까 니은은 글루카곤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호르몬 기억, 인슐린이 근육과 간을 자극했을 때 혈당량이 감소되죠. 그리고 글루카곤이 간을 자극했을 때는 혈당량이 증가가 됩니다. 우리 라지 AB하고 기억 니은 뭔지 알아냈어요? 나와 볼게요. 세포 밖에 있는 포도당 농도가 증가할 때 세포 안에 있는 포도당 농도가 어떤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혈당량이라는 건 뭐니? 혈액 속에 있는 당의 양이죠. 혈액이라는 건 세포 안이에요, 밖이에요? 세포 밖이죠. 세포 밖 포도당 농도는 혈당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수송하는 거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에 있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혈당량은 낮아지겠죠. 누가 그런 일을 할까요? 인슐린이 하겠죠. 혈당량을 낮춰주는. 그러니까 인슐린은 무조건 우리 몸에서 당을 없애는 게 아니라 혈액에 있는 당을 없애는 거예요. 혈액에 있는 당을 낮추는 거야. 그거를 소비하게도 뭐 할 수 있지만 그 혈액에 있는 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거나 아니면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인슐린이 있을 때, 인슐린이 없을 때. 인슐린이 있으면 세포 밖 포도당 농도가 혈당량이 높아질수록 세포 안 포도당 농도도 올라간다. 이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호르몬 X가 인슐린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B 여기네요. 신경절 이전 뉴런 여기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어요? 척수에 있어요. 근데 겉질에 있어요? 아니요. 속질에 있습니다. 신경세포체 속질에 있습니다. 그림 기억나시죠? 니은에 의해, 니은 어디 있어요? 글루카곤에 의해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가 촉진된다. 맞죠? 간에서 포도당과 글리코젠이 있으면
글리코젠이 있으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혈당량을 낮춰주고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량을 높여주니까 맞습니다. A는 여기죠. 인슐린, 기억이 있을 때이다. 맞습니다. 답은 4번. 8번 볼게요. 8번 체온 조절에 대한 건데 시상하부 설정점, 또 피부 온도, 열 발산, 열 발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런 그래프 되게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림 가는 시상하부 온도와 피부 온도에 따른 땀 분비를 통한 열 발산량을, 그러니까 시상하부 온도랑 피부 온도 두 가지가 변할 때 열 발산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낸 거고, 나는 시상하부 온도와 피부 온도, 여기도 역시 피부 온도에 따라 골격근 떨림에 의한 열 발생량을 나타낸 것이다. 네, 설정점은, 시상하부의 설정점은 선생님 한번 얘기했죠? 내가 우리 집에 또는 교실에 온도를 높이고자 할 때, 낮추고자 할 때 세팅을 하잖아요. 온도 조절기, 그 설정, 그 세팅을 얘기합니다. 설정점은 시상하부의 온도 조절 기준이 되는 거예요. 피부 온도에 따라 설정점을 다르게 세팅해가지고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설정점은요. 가 그래프 볼게요. 가 그래프는 시상하부랑 피부 온도에 따른 열 발산량을, 나 그래프는 시상하부 온도와 피부 온도에 따른 열 발생량을 나타냈어요. 일단 그래프를 좀 볼게요. 피부 온도가 29도에서 32도로 피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설정점은 어때요? 점점 낮아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더우면 설정점을 낮춰요. 낮춰요. 그럼 어떻게 될까? 네,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네. 피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열 발산량도 많아지는 거 알겠죠? 더우면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내 몸이 뜨거워지면, 더워지면 열 발산량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결국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설정점이 어떻게 돼요? 피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설정점이 내려간다. 또 피부 온도가 높을수록 열 발산량은 많아진다. 네, 그쵸. 피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열 발산량도 많아진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나 그래프 보면, 네, 피부 온도가, 여긴 열 발생량이니까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은, 피부 온도가 31도, 30도, 26도, 22도 이렇게 낮아질수록 설정점은 어때요? 높아지죠. 세팅을 높게 해야지 열을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 발생량은요,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렇게 그어볼까요?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 그래프가 올라가죠. 열 발생량도 높아진다. 피부 온도가 내려갔다는 건 춥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열 발생을 많이 해야죠. 이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더우니까 여러분이 교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온도를 내리겠지. 에어컨 온도를 더 시원해지라고. 그리고 열 발산량이 커지겠죠. 교실이 너무 추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피부 온도가 낮으면, 교실이 추우면 설정점 높이겠죠. 온도를 세팅을 높이겠죠. 열 발생량이 많아지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어요. 피부 온도가 32도에서 29도로 낮아질수록 설정점은 어떻게 돼요? 32도에서 29도로 피부 온도가 낮아질수록 설정점은 높아지죠. 땡. 피부 온도가 22도일 때, 네, 시상하부 온도가 설정점보다 낮아지면 근육에서 물질 대사율이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좀 지우고 볼게요. 네. 피부 온도가 22도일 때, 요때를 얘기합니다. 요 그래프 보시면 돼요. 시상하부 온도가 설정점 6인데, 시상하부 온도가 설정점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가죠. 열 발생량은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 그래프를 해석해도 그렇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설정점보다 시상하부의 온도가 낮아지면은 더 열을 내야 되겠죠. 대사율이 증가해야 되겠죠. 피부 온도가 31도일 때
피부 근처 혈관으로 흐르는 혈류량이니까 열 발산량을 봐야 돼요. 네, 피부 온도가 31도일 때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봐야 되냐? 31도면 요 그래프 봐야죠. 요 그래프 보면 31도일 때 시상하부 온도가 36.8에서 여기에서 37.2로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죠. 열 발산량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피부 근처 혈관으로 흐르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에서 피부 근처를 통해서 열을 이렇게 내보내겠죠. 발산하겠죠. 답은 니은 디귿. 요 그래프 해석 잘 보시고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어렵게 그래프로 그린 거니까 겁내지 말고 잘 풀어봅시다. 9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어떤 건강한 사람에서 각각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이 변할 때 혈중 호르몬 X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X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항이뇨 호르몬 ADH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ADH다. 네, 가는요. 혈장 삼투압, 혈액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혈액의 농도가 안정 상태보다 높아질 때 ADH도 많아지죠. 네, 이게 높아질 때 ADH도 많아져요. ADH가 많아지면은 재흡수를 많이 합니다. 오줌에서 혈장으로 다시 흡수해버리니까 오줌의 양은요, 적어지고 오줌의 농도, 오줌의 삼투압은 높아지겠죠. 나그래프 볼게요. 전체 혈액량이 안정 상태보다 혈액량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ADH는 많아지겠죠. ADH가 많아지면 여기 왼쪽하고 똑같은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재흡수 많이 하니까 오줌의 양 줄어들고 오줌 삼투압은 높아지겠죠. 문제를 보기를 봅시다. 콩팥은 X의 표적기관이다. ADH의 표적기관은 콩팥 맞습니다. 콩팥에서 네, 물을 재흡수하는 거죠. 가에서 오줌의 삼투압은 T1일 때랑 안정상태를 비교했어요. 안정상태에서 T1 갈 때 아까 본 화살표네요. T1일 때가 오줌 삼투압은 안정상태일 때보다 높다. 맞죠? 나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산량은 T2일 때가 안정상태보다 T2일 때가 안정상태보다 이렇게 됐으니까 ADH 많아지고 오줌의 생성량 줄어든다고 얘기했죠. 네, 많다가 아니라 적다. 답은 기억 니은 3번.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혈장 삼투압 조절에 대한 실험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같은 종의 동물 개체 A와 B를 준비한다. A와 B는 각각 정상 상태인 동물과 뇌하수체 후엽을 제거한 동물 중에 하나래요. 뇌하수체 후엽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ADH 분비가 안 되겠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림 가는 A에게, 나는 B에게, 가는 A에게, 나는 B에게 각각 다량의 물을 섭취시키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물질 기억과 니은을 순차적으로 혈관에 투여했을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잔인하네요. 네, 기억과 니은은 하나는 소금물, 하나는 호르몬 X, 네, ADH겠죠? 순서 없이 나타난 것이다. X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오줌의 생성량이 만약에 소금물을 넣었을 때 또는 ADH를 넣었을 때 어떻게 변할까요? 네, 소금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장의 삼투압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오줌으로 나가려는 물을 재흡수를 하겠죠. 그럼 오줌의 생성량은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ADH를 투여했어요. 그러면 물 재흡수를 많이 하니까 ADH가 또 오줌의 생성량은 줄어들 거예요. 소금물이든 ADH를 넣으면 오줌의 생성량은 둘 다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를 볼게요.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는 소금물, 하나는 ADH인데 기억을 투여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고 니은을 투여했을 때는 팍 줄었어요. 나는, B는요, 기억을 투여하거나 니은을 투여했을 때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나인 B가 정상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A 동물이 뇌하수체 후엽을 제거한 동물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뇌하수체 후엽을 제거해서 ADH가 안 나왔는데 니은을 투여하니까 그제서야 오줌 생성량이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야? 니은이 ADH고 기역이 소금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역, B는 뇌하수체 후엽을 제거한 동물이다. 아니에요. A가 뇌하수체 후엽을 제거한 동물이에요. 네, 가에서 오줌 삼투압분의 혈장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T1은 물 섭취하고 바로 나서 물 섭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오줌량이 본격적으로 많아지기 직전이고요. T2는 오줌량이 굉장히 많은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자하고 분모가 있는데 혈장 삼투압과 오줌 삼투압을 비교를 해봅시다. 네, T1과 T2에서 어디가 더 높을까? 혈장 삼투압은 T1, T2 비교해보세요. T1, T2 비교해보면 지금 T1은 오줌의 생성량이 많아지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지금 물을 엄청 다량의 물을 섭취하고 아직 충분히 오줌으로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묽은 상태겠죠. 삼투압이 낮은 상태겠지. 반면 T2는 많은 오줌을 내보내서 다시 그 삼투압을 회복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T2가 훨씬 높을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줌 삼투압은 어때요? 지금 T1에서는 오줌량이 별로 많지 않았고 T2에서는 오줌량이 되게 늘어난 상태예요. 오줌량이 많다는 얘기는 농도가 였다는 얘기죠. 네, 이때가 더 진하다는 거지. 네, 그래서 T1하고 T2를 비교해 볼 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T1일 때는요.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T1이 더 작겠죠. 네,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혈장 삼투압은 T2가 높고 오줌 삼투압은 T1, T2 중에 T1이 높으니까 분자 분모 관계를 고려할 때 T1일 때가 더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에서 혈중 X의 농도는 ADH 농도는 T3일 때가 어디예요? T4일 때보다 낮다. 지금 기역은 소금물을 투여한 거잖아요. 소금물을 투여했어. 그래가지고 오줌 생성량이 팍 줄었죠. 왜 그랬을까? 소금물을 투여했으니까 혈장 삼투압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물을 재흡수하려고 ADH가 많이 나왔겠죠. 네, ADH가 높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혈중 X의 농도는 T3보다 T4일 때 더 ADH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혈중 X의 농도는 T3일 때가 T4일 때보다 낮다가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이 처음 보는 그래프가 종종 나와요. 겁먹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아는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못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